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기소했습니다. 이재명 대표 조사를 대체 얼마나 하는 겁니까? 윤석열, 김건희는 그동안 한 번이라도 제대로 수사한 적 있습니까? 언론에서는 또 이재명 대표 기소 사실만 가지고 범죄자 취급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대한민국 검찰과 언론의 상황입니다. 오늘도 구독, 좋아요와 함께 정치사수 시작해 보겠습니다. 쌍방울그룹의 불법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제3자 뇌물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이를 보도하는 언론을 겨냥해 검찰의 애완견이라고 표현하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 출석하기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은 희대의 조작 사건으로 결국은 밝혀질 것이라면서 언론이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지면 어떻게 이런 있을 수 없는 희대의 조작 사건이 가능하겠냐고 했습니다. 이 대표는 동일한 사건에 대해 동일한 법원의 다른 재판부가 전혀 다른 판단을 해서 상반된 결론이 났다며 왜 이런 점에 대해서 우리 언론들은 한 번도 지적하지 않느냐고 했는데요. 이 대표가 가리킨 동일한 사건의 다른 판단이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의 공범인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의 1심 재판부는 이 사건을 쌍방울이 주가 상승을 노리고 벌인 대북 사업이라고 판시한 것을 말합니다. 이어 그는 어떻게 같은 법원이 이화영에 대해서는 이재명과 경기도를 위한 송금이라고 판결하고 있느냐고 따졌습니다. 이 대표는 또한 국가정보원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의 이호남 정찰총국 간부가 김하신이라고 하는 대북 인도적 사업가에게 주가조작 대금으로 일주일에 50억씩 받기로 했다는 내용도 있다며 이런 국정원 기밀 보고서가 맞겠나, 아니면 조폭 출신으로 도박장 개설했다가 처벌받고 불법 대부업 운영하다가 처벌받은 부도덕한 사업가 말이 맞겠나고 했습니다.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이 대북사업을 통해 주가를 띄우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주장해온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쪽은 재판부가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진술 등을 편파적으로 채택했다며 반발해왔습니다. 이 대표는 기자들을 향해 검찰이라고 하는 국가 권력기관이 사건을 조작하고 엉터리 정보를 제공하면 그걸 열심히 받아쓰고 조작은 하지만 그에 반하는 객관적인 사실이 나오더라도 전혀 그 점에 대해 관심을 갖지 않는다며 여러분은 진실을 보도하기는커녕 마치 검찰의 애완견처럼 주는 정보를 받아 열심히 왜곡 조작을 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여러분이 왜 보호받아야 하느냐. 언론의 본연 역할을 벗어난 잘못된 태도들 때문에 이 나라의 민주주의가 훼손되고 진실은 바닷속에 가라앉는다고 했습니다. 언론도 이미 윤석열의 손에 놀아나고 있은 지 오래입니다. 이런 와중에 여권에서는 이상한 비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4일 더불어민주당에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제한하는 법안이 발의된 것과 관련해 이재명 대표를 향해 당에 이어 국가도 1인 지배체제로 만들려 하는가라고 비판했습니다. 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재명 대표의 1인 지배체제가 완성된 민주당이 민주주의 시스템 자체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며 이같이 적었는데요. 오 시장은 대화와 타협을 위한 상임위 배분을 무시하고 국회의장, 운영위, 법사위를 독식하는 국회 독재, 입맛에 맞지 않는 검사와 판사는 처벌에 길들이겠다는 사법부 무력화 법안에 이어 대통령 거부권 제한 법안까지 내놔 행정부의 기능 상실까지 노리고 있다고 했습니다. 오 시장은 입법, 사법, 행정이라는 헌법이 규정한 삼권 분립 시스템을 무력화하고 모두 이재명 대표 한 사람의 손아귀에 넣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면서 공포정치를 했던 스탈린과 홍위병을 앞세웠던 마오쩌둥이 떠오른다고 했습니다. 윤석열을 두고 이재명 대표한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건가요? 오 시장은 이른바 여의도 대통령을 넘어서 더한 길로 가려는 이 대표에 대해 민주당 내부로부터 대호각성과 자성의 움직임이 일어나기를 촉구한다고 했습니다. 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전날 대통령 본인과 가족을 대상으로 한 법안에 대해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게 하는 공직자 이해충 돌방지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전 의원은 거부권은 무소불위 권한이 아니다라며 대통령도 공직자인 이상 이해충 돌금지 원칙은 당연히 적용돼야 한다고 했습니다. 전 의원은 이 법을 윤석열 대통령 이해충돌 거부권 제한법이라고 명명했고요. 이 와중에 윤석열을 해외 나가서 개나 받아오고 있습니다. 중앙아시아를 국빈 순방 중인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투르크메니스탄 최고 지도자로부터 선물 받은 국견 알라바이 2마리가 18일 한국에 도착합니다. 윤 대통령 부부의 반려동물은 13마리로 늘어나게 됐습니다. 14일 대통령실 순방단에 따르면 암수 한 쌍인 알라바이 2마리는 검역 절차 등을 거쳐 18일부터 한국 생활을 시작하는데요. 윤 대통령 부부는 먼저 알라바이들을 용산 대통령실 잔디밭에서 뛰어놀게 한 뒤 관저로 데리고 가 직접 키울 예정입니다. 직접 키우겠다니 웃음밖에 안 나옵니다. 다 주변 직원들이 관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진짜로 직접 키우는 것도 대통령 일은 안 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지금 키우는 반려동물만 13마리입니다. 윤 대통령 부부는 원래 개를 5마리 키웠으나 2022년 시각장애인 안내견 생활을 마치고 은퇴한 새로미를 입양하면서 6마리가 됐고, 여기에 알라바이 2마리가 새로 오면 8마리로 늘어납니다. 고양이 5마리까지 더하면 윤 대통령 부부는 모두 13마리의 반려동물과 생활하고 있습니다. 검사 시절부터 강아지에게 먹일 음식을 손수 만들어 왔고, 대통령이 된 이후에도 개인 시간을 쪼개 음식을 마련해 왔다고 하는데, 그런 정성을 민생에 좀 쏟지 그랬나요? 윤 대통령 국빈 방문 시 여러 나라에서 자신들의 국견을 소개하거나 선물하고 싶어 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순방에서는 투르크메니스탄에서 알라바이를 선물 받은 데 이어 카자흐스탄에서 토카예프 대통령이 키우는 강아지를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윤석열은 대체 세금으로 해외 돌아다니면서 고작 하는 게 이런 겁니까?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 부부, 특히 김건희 여사의 동물 사랑과 생명 존중 정신이 외교 무대에서 큰 반향을 일으킨 것 같다며, 김 여사는 작년 재인 구달 박사와의 만남, 올해 우크라이나 아동미술 전시, 용산어린이정원 환경생태관 개관식에 참석해 꾸준히 생명 존중의 메시지를 내왔다고 말했습니다. 구르반굴리 베르디무하메도프 투르크메니스탄 최고 지도자 겸 인민이사회 의장 부부는 11일 오후 윤 대통령 부부와 친교 시간을 갖고, 윤 대통령 부부의 동물 사랑에 감명받았다. 앞으로도 동물 보호와 양국의 관계 발전을 위해 계속 노력해달라는 의미로 알라바이를 선물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그러자 김 여사는 투르크메니스탄의 보물인 알라바이를 선물해 주셔서 매우 영광이라며, 양국 협력의 징표로서 소중히 키워나가고 동물 보호 강화를 위해 더 힘쓰겠다고 화답했습니다. 윤석열 장모 논란은 끊이질 않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인 최은순 씨가 성남시 도촌동 부동산 매입과 관련해 성남시 중원구청이 부과한 27억 원대의 과징금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행정소송 항소심에서 패소했습니다. 수원고법 행정일부는 14일 최 씨가 중원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최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2020년 4월 성남시 중원구청은 최 씨가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했다는 사실을 의정부지검으로부터 통보받고, 이에 따라 27억 3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최 씨는 해당 부동산 실소유자는 다른 사람이고, 원고는 이들에게 명의신탁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1심 재판부는 원고인 최 씨가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해 도촌동 부동산을 A씨 등에게 명예신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고 판결했습니다. 같은 날 수원고법 행정일부는 최 씨가 해당 부동산 취득세로 1억 원 상당을 부과한 중원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도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중원구는 2020년 8월 최 씨가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뒤 지방세를 피하기 위해 제3자에게 명예신탁했다는 이유로 1억 3천만 원의 취득세 등을 부과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원고는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해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을 B사에 명의신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면서도 최 씨에게 납세 의무가 없는 계약 명의신탁으로 판단되어 중원구의 취득세 부과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중원구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으나 2심에서도 기각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대통령 가족은 항상 의혹이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윤석열은 대한민국의 질서가 흔들릴 정도입니다. 법 앞에 모든 국민이 평등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죄를 지었으면 수사를 받고 처벌을 받는 게 맞는 겁니다. 우리 국민들의 힘으로 이 상식적인 일을 가능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이 바로 서는 그날까지 정치사수가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